격 칼럼입니다. 이번 주 UFC 카타르 대회의 핵심 매치는 웰터급의 전 챔피언 벨랄과 떠오르는 슈퍼스타 이안 게리의 맞대결, 그리고 라이트급의 넘버원 컨텐더 사루키안과 선수보단 싸움꾼에 가까운 데누커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두 경기만 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벨랄의 강점은 끈질기 체력을 기반한 지치지 않는 압박, 그리고 안정적인 그래플링 운영입니다. 벨랄은 오히려 타격 자신감만 좀 빼면 상대가 어떤 스타일을 가져와도 자신의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케이지 레슬링 이해도가 매우 높은 파이터로 에드워즈전에 컨트롤보다는 일어나면 넘기고 일어나면 넘기는 매랍식 운영을 해주며 챔프 자리에 올랐었죠. 이번에도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안 게리는 긴 리치, 폭발적인 타격, 빠른 스피드로 상대의 빈틈을 절묘하게 노려 정타를 꽂아넣는 능력이 탁월하고 후더크가 매우 세련됐죠. 영리한 스트라이커로 원투와 바디킥, 헤드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리를 장악합니다. 또한 클린치에서의 움직임도 좋아 상대가 몰아붙일 때도 니킥이나 짧은 훅으로 카운터를 맞춥니다. 하지만 안면 방어가 완벽하지 않아 위기를 종종 맞기도 하고 프라테스와의 경기를 보면 계산적인 싸움이 아닌 상대가 터프하게 거리를 깨고 들어오는 난전을 유도할 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벨랄이 게리에겐 타격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플러 대 타격가의 경기로 볼 수 있겠죠. 벨랄은 리스크를 걸고 거리를 깨야 하고 힘없는 압박으로 게리를 케이지로 몰아넣어야 하죠. 의견도 분분합니다. 벨랄이 게리의 거리와 스피드에 고전하다가 KO 될 거라는 분석과 리온전처럼 벨랄이 미친듯이 압박하고 클린치, 레슬링을 활용하여 라운드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하지만 배당은 벨랄 플러스 120, 게리 마이너스 142로 게리가 근소하게 페이버릿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벨랄의 직전 무기력한 패배, 그리고 게리의 안정적인 아웃파이팅 운영과 스마트한 타격의 결과겠죠. 어쨌든 벨랄의 단점은 타격 파워의 부족과 경기 스타일의 루즈함입니다. 따라서 외면받긴 하지만 생각보다 매우 지능적인 운영형 파이터로서 점차 발전해왔죠. 한편 게리는 초반 기세가 좋지만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부에 집중력이 흐려지면 벨랄의 타이밍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결국 이안 게리는 벨랄의 압박을 스마트한 아웃파이팅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벨랄은 이안 게리의 거리를 어떻게 깰 것인가가 포인트죠. 저의 예측으로는 이 경기는 게리가 후반 집중력과 에너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판정승이라도 가져갈 거라 봅니다. 게리 픽, 냉정이는 3라운드 TKO 예상. 게리는 이긴다면 타이틀샷 도전권을 거머쥘 수도 있겠네요. 이어 메인 이벤트 차기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권이 걸린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사루키안 선수는 하이레벨의 레슬러, 그래플러로 어프로치 이후 곧바로 클린치로 달려들며 더블렉이나 언더훅 싸움을 유도합니다. 스크램블 능력은 라이트급에서도 손꼽힐 정도죠. 차롤과의 경기를 보면 그 능력을 알 수 있죠. 타격 또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페이크와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상대를 압박할 줄 알고 다리우시와의 경기를 보면 정확한 타이밍의 펀치와 파워까지 겸비하고 있죠. 즉 순수 타격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데누커는 오랜 세월 패더급과 라이트급을 넘나들며 싸움에 가까운 경기를 한 터프가이입니다. 확실히 긴 리치와 타격거리 조절 역시 강점이기도 하죠. 후커는 킥복서답게 변칙적이고 다양한 킥과 니킥, 그리고 풀백 카운터를 활용하며 상대의 진입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카프킥을 통한 킥싸움에 능통하고 상대가 들어올 때 맞받아치는 카운터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대주며 싸우는 문제도 있어 체력과 내구도에 대한 걱정도 꽤 크죠. 그러다 보면 3라운드 이후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지며 본능에 의지한 경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전형적인 그래플러 대 스트라이커 매치업입니다. 사루키안은 압박형 그래플러로 초반부터 케이지로 몰며 테이크다운을 노리고 상위 포지션에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후커는 거리를 유지하며 킥과 잽으로 간격을 벌리고 사루키안의 진입 타이밍을 카운터로 끊어낼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죠. 허나 5라운드인 만큼 체력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커는 리치와 타격 센스는 초반에는 유리하지만 사루키안의 지속적인 압박이 누적되면 결국 케이지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사루키안 역시 펀치 타이밍이나 킥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이크다운 디펜스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수한 기동력과 체력에서는 사루키안이 앞선다고 보이는데 그대로 뒤로 밀리게 된다면 사루키안의 무난한 승리가 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다른 하나의 변수는 난전 상황입니다. 후커는 혈전과 난전에 강한 스타일이죠. 만약 사루키안이 후커의 흐름에 먹혀 난전 양상으로 흐른다면 후커가 목숨 걸고 싸우는 혈투,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루키안은 이미 조아킴 실바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다행히 이겨내긴 했지만 자칫하면 무너질 뻔했죠. 의견도 분분합니다. 후커가 KO 못 시키면 천장만보다 끝날 것이라는 분석과 사루키안이 지면 일리아의 최고 대항마가 사라진 물체급이 될 것이다 등등 재밌는 반응입니다. 결국 사루키안이 초반 압박을 유지하고 심해로 데려가 강제 그래플링 싸움을 요구할 수 있느냐, 혹은 후커가 거리를 장악하며 중간중간 난전을 통한 싸움으로 맞받아 치느냐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루키안이 후커를 상대로 테이크다운과 상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더욱이 사루키안의 세컨으로 치메프가 나온다는데 아무래도 뒤플래시, 마달레나의 경험을 통해 더욱 처절한 레슬링 게임을 들고 나올 것 같네요. 이에 후커가 대응이 어려울 거라 보기에 사루키안 픽, 최소 사루키안의 개비기 판정승을 봅니다. 후커가 이변을 만든다면 지금으로선 그건 럭키펀치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픽은 어떻게 되시나요?